네, 사실상 이제 코로나19에서 자유로운 지역은 없어 보입니다. 정부가 감염병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릴지 현재는 검토만 하고 아직 올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이혁준 기자와 이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혁준 기자, 네. 감염병 경보가 현재가 이제 경계인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심각 단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왜 아직 안 올리고 있는 건가요? 오늘 오전 정부 브리핑에서 그 신종플루 유행 당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네. 2009년이었죠. 당시 40명이 숨졌고 확진자가 하루에 8,000명이 넘기도 했습니다. 한 차례 감염병 경보를 그때 심각으로 올렸는데요. 2009년에 말이죠. 네, 지금 경계 단계에선 해외 유입을 차단하고 역학 조사하면서 초기 지역사회 전파를 막고 있는데요. 심각에선 이미 퍼졌으니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강화한 검역도 일상 수준으로 돌리고 개별 환자의 역학 조사는 중단하게 됩니다. 인원과 역량을 모두 조기 발견, 조기 치료에 집중하는 겁니다. 네. 자, 그 얘기는 결국엔 지금 단계가 아직 심각 단계까지는 안 왔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일단 정부는 현 방식이 그 초기 확산을 통제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오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전국적인 유행까지는 아니지만 이 상황을 저희가 잘 통제하지 못하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확산 단계는 아직 아니다. 초기 단계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근데 잘 통제하지 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예. 그 신천지나 청도 대남병원처럼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감염되고 있지만 전국에도 산발적으로 환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심각 단계로 올라가기 직전 지역사회로 확산할 수 있는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위기 단계다. 네, 네.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근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또 아산에서 격리됐다가 퇴소한 한 남성의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국민을 지금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그 19살 남성의 아버지가 그 아산에서 2주 동안 격리가 됐었는데요. 네. 그 아버지는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결국 감염 경로 알 수 없는 환자 또 나온 거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내일이 일요일이죠. 그렇죠. 교회에 많이 가실 텐데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특히 감염에 취약합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포교를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도 활동하다 보니 당분간은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네. 감염병 전문의들은 그 감염학회를 통해서 당장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종교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곳을 가야 한다면 어떻게 주의를 해야 할까요? 마스크만 잘 쓰면 되나요? 어떻게 돼요? 일단 기침이 나온다면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네. 가야 한다면 마스크 꼭 써야 하고요. 증상이 없어도 감염 우려 때문에 마스크 쓰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손 씻기입니다. 그 콧물 나오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훔치잖아요. 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자라면 이 콧물을 훔친 손으로 곳곳을 만졌을 때 그 바이러스도 곳곳에 이렇게 묻히게 되는 겁니다. 뭐 문손잡이 같은 데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뭐 버튼도 있을 수 있고 문손잡이도 있을 수 있겠죠. 감염병 전문가들은 콧물의 바이러스의 양이 특히 더 많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손세정제가 가장 효과가 좋고 없다면 자주 손을 씻으셔야 합니다. 네. 씻기 전에 그 손으로 눈 점막이나 호흡기 가져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비말도 주의해야 되지만 비말보다 더 바이러스가 많이 있는 곳이 이제 이 콧물이다 이런 네, 얘기죠. 콧물 나오면은 이제 그 콧물 안에 바이러스의 양이 특히 많다는 네. 얘기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일단 뭐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좀 전망이 좀 됩니까? 네, 일단 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좀 물어봤는데요. 네. 코로나19, 원래 이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신종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면역이 없고 또 전파력도 매우 강합니다. 독감처럼 계속 반복해서 창궐할 가능성 크다는 얘기인데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한 건 앞서 사망자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는 특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백신과 치료약이 빨리 나와야 2차 유행이 오더라도 좀 덜 불안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백신 나오려면 아직도 먼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이 기온이 높아지고
이 네. 여름이 되면 좀 바이러스가 덜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전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전문가 의견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요?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과 유행철이 비슷합니다. 12월부터 이듬해 4, 5월까지로 보죠. 사스는 2월과 3월이 정점이었고 메르스는 여름이 유행 정점입니다. 네. 코로나19는 아직 명확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름에 기온이 오른다고 해도 그 건물은 냉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기온이 오르면 그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짧아진다는 주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 면역 부분은 어때요? 한번 걸렸다가 나온다 이거예요? 퇴소를 한다. 그러면 면역이 몸 안에 생기는 건지. 근데 중국에서는 또 그런 경우에 재발된 사례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사태 초기에 한 6개월 정도 걸렸다가 나오면은 면역이 이제 지속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병을 앓으면 면역 체계가 일정 기간 동안 바이러스를 인식하게 됩니다. 다만 병을 앓는 정도에 따라서 또 면역력에 따라서 재발할 수 있고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감염학회에선 이 때문에 장기전을 준비할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사망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진료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장기전을 준비해야 된다. 감염학회에서 말이죠. 네. 뭐 손 씻기 잘 하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일반 국민이 해야 될 것은 일단 이거부터 해야 되겠군요. 네, 조기 발견도 중요하고요. 뉴스 추적 이혁준 기자였습니다.